안녕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초저가 스톡 클래스 차량이라고 해서 아마 한 3만원 정도의 튜닝 비용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스톡 클래스 차량 만든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하이퍼대시 모터를 사용해서 모터의 힘을 충분히 받아서 주행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만들었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얼마 뒤에 정말 제가 만들었던 요 사양 그대로 모터만 라이트 대시를 끼면 되는 비기닝 클래스라는 종목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비기닝 클래스가 뭐냐 간단하게만 우선 말씀드리면 노 카본 플레이트를 사용할 수 없고, 노 시스템, 행잉 같은 이렇게 들리는 시스템은 사용할 수가 없고, 노 베어링, 차축에 볼 베어링이나 아니면 볼 베어링이 들어간 롤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경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어링이 들어가지 않는 스톡 클래스,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스톡 클래스 대회인 건데, 요즘에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다양한 버전의 그런 비기닝 클래스 차량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비기닝 클래스 차량들 중에 최근에 홍대타미야 점장님이신 순디님께서 개발하신 MS 샤시의 비기닝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차량이 무려 한 대가 아니고 두 가지 버전으로요. 그래서 이 차량들이 흔히 말하는 비기닝 클래스, 아니 순디님께서 개발하신 비기닝 클래스라고 해서 뒤기닝 차량이라고 이제 부르던데,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 썬더샷 핑크 카우를 가지고 있는 요 차량이 이제 순디님께서 만드신 오리지널 뒤기닝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반떼 마크 3 아주르 카우를 끼고 있는 요 차량은 펫보이즈라는 팀 소속이신 후님이 뒤기닝 클래스 차량을 조금 더 개량해서 만드신 개량형 뒤기닝 차량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서 편하신 대로 적용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순디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비기닝 뒤기닝 차량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이 시스템의 핵심은 X샤시용 리어 범퍼를 사용해서 MS 샤시에는 사이드 플레이트를 달 수 있는 연장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사이드에 원래 댐퍼를 달지 못했는데, 이 X샤시용 리어 범퍼를 사용해서 사이드에 메스 댐퍼를 달 수 있게 만든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워낙 스톡 클래스에서는 MS 샤시를 행잉 시스템을 이용해서 카울에 범퍼를 달아서 메스 댐퍼가 움직일 수 있도록 사용을 했는데, 비기닝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행잉 시스템이 아예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달아줘서 메스 댐퍼가 충격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 풀카울 범퍼를 사용한 점인데요, 비기닝 클래스라든지 노베어링 스톡 차량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 범퍼 아래에 롤러를 달아서 차축에서는 가까운데 차축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가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세팅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풀카울 범퍼로는 가능한데 일반적인 범퍼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풀카울 범퍼를 사용해야 되는데, MS 샤시는 풀카울 범퍼를 달 수 있는 구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X 샤시용 프론트 범퍼를 사용해서 이 프론트 범퍼가 MS 샤시의 프론트 범퍼와 체결이 되고, 이 끝에 양점을 풀카울 범퍼와 고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 MS 샤시와 연결되어 있는 범퍼는 이 X 샤시용 프론트 범퍼가 연결되어 있고, 이 풀카울 범퍼는 이 X 샤시용 프론트 범퍼와 같이 체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3개의 범퍼를 사용해서
만든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풀커버 범퍼를 2장 사용한 이유는 한 장만 사용하게 되면 이 FRP 범퍼는 특성상 롤러 부분이 낭창거립니다. 그래서 그 낭창거림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2장을 겹쳐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위에는 11m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아래에는 13mm, 위에는 11mm로 해서 차체가 이렇게 뭔가 균형이 흔들려졌을 때 얘가 같이 돌아감으로써 균형을 빨리빨리 잡아주는 스타비 겸 롤러 역할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2개 들어갔고요. 그리고 리어 범퍼에서의 특징은 보통 저희가 많이 보는 비기닝 클래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범퍼 위로 플레이트가 올라가 있거나 이 브레이크 스테이 바로 위에 장착을 해서 롤러 자체가 범퍼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세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뒤기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브레이크 스테이 위에 3mm 스페이서, 3mm 스페이서만큼 위로 올려서 3개의 롤러가 같이 돌아가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근데 보시면 나사가 수평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 풀카울 범퍼 바로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롤러가 13mm 롤러가 아니라 VZ 샤시용으로 나온 14mm 롤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13mm 구멍에 14mm 롤러를 사용하게 되면 폭이 조금 초과가 되죠. 양쪽에 만약에 다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락너트 체결을 할 때 살짝 이렇게 힘을 줘서 살짝만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해서 잠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기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 상황을 보시고 만약에 코너가 이쪽 좌측 코너가 많다고 하면 이쪽에 14mm, 이쪽에는 13mm 끼셔도 되고, 우측 코너가 많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쪽에 14mm, 이쪽은 13mm 끼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그 검차대 사이즈에 딱 들어가는 정도로 아마 세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브레이크 플레이트 위에 3mm 스페이서를 대서 롤러 3개가 체결돼서 안정적인 주행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단부는 전부 다 카운터 싱킹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바퀴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알루미늄 휠, 그리고 뒤에는 카본 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앞쪽에는 옵셋 타이어, 하드 타입의 옵셋 타이어, 그리고 뒤에는 마룬 타이어. 그래서 뒤쪽에 마룬 타이어를 장착하게 되면 비거리가 줄어들고 뒤쪽에 튕김을 조금 방지해주는 미끄러운 타이어고요. 앞쪽에 옵셋 타이어가 큰 면이 안으로 들어가 있을수록 코너에서의 속도가 올라가고, 밖으로 뻗어 있을수록 속도는 떨어지지만 안정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세팅을 보시면 윤거를 넓혀서 안정성을 올리는 세팅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 펫보이즈의 후니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앞뒤 범퍼리스를 사용해서 풀카울 범퍼 자체가 바로 브레이크 스테이에 장착돼서 굳이 엑스프론트 범퍼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풀카울 범퍼가 이 차량에 체결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인데요. 풀카울 범퍼 2장에 공짜를 사용을 해서 범퍼를 좀 단단하게 해줬는데, 아마 범퍼리스기 때문에 기본 범퍼가 없는 상태라 이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 풀카울 3장 쓰기는 좀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은 FRP 3장을 댔기 때문에 그만큼 가운데가 단단해지는 거죠. 범퍼리스를 사용한 만큼 이 가운데 부분을 단단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범퍼 3장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보시면 이쪽 부분에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거는 이제 각도 파츠라는 친구입니다.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웃돈 주고는 아직 구할 수 있는 매물은 있는 친구인데, 그 각도 파츠를 이용해서 각을 줘서 이 브레이크 스테이 자체가 위쪽으로 살짝 경사가 지게, 이런 식으로 경사가 지게 세팅을 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스테이 자체도 보시면 2장이 되어 있는데 2장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보시면 순리님의 차량도 브레이크 스테이가 2장으로 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2장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 순리님의 차량은 이게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후님의 차량은 한쪽 앞으로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앞으로 뺐을까요? 라고 훈디님께 물어보니까 차량의 길이가 이걸 좁혔을 때는 165mm에서 꽤 많이 모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이를 넓혀주기 위해서 이거를 앞쪽으로 살짝 빼줬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빼게 되면 브레이크 세팅을 이쪽에 할 수도 있고 이 앞쪽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세팅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순디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홍대타미야 트랙의 상황에 맞춰서 그 트랙은 이 앞쪽이 너무 튀어나와 있으면 안주하기 어려운 트랙이기 때문에 이 앞쪽을 조금 빼서 두 장을 붙여놓은 형태로 지금 수정을 해놓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네요. 안녕. 기본적으로는 매스 댐퍼가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X샤시용 리어 범퍼를 사용한 점, 그리고 뒤에 풀카울 범퍼가 조금 위로 오도록 해서 6개의 롤러를 리어에 세팅한 점, 그리고 14mm 롤러가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살짝 나사를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 올려지게 체결을 한 점, 그리고 앞쪽에는 풀카울 범퍼를 사용한 점. 대신 조금의 차이점은 순디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차축보다 살짝 아래에 롤러가 위치를 하고 있고, 후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축 살짝 위쪽으로 위치가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세팅의 차이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트랙 상황에 따라서 한번 세팅해보는 또 재미는 있을 것 같고, 12월이죠. 12월 안에 범퍼리스가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식 출시일은 1월로 처음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국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 당겨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범퍼리스가 출시되면 뭐 요런 형태로도 좋을 것 같고 요런 형태로도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형태로 비기닝 클래스 차량을 만들어서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이 두 비기닝 차량의 주행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주행 영상 보러 가보시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비기닝 차량 가지고 왔고요. 우선 순디님의 비기닝 시스템 차량 먼저 주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후님의 비기닝 시스템 차량 이어서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버전의 비기닝 시스템 차량 주행 한번 해봤는데요. 뭐 요 시스템이 이제 무조건 좋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비기닝 클래스 이제 대회에 많이 보면 FMA나 MA 차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선택의 다양함을 드리기 위해서 추천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경험해보시고 만들어보시면 또 미니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